안녕하십니까. 캐럿펀트 강정무입니다. 3D 관련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D를 활용한 실측이 도입된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현대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고하게 특히나 실측 분야에 적용을 해서 기존의 도면보다 정확하고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D를 도입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쉽게 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계기죠. 근데 어떤 표면적인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또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간 내에 도면 작성할 수 있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부족한 게 아마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느꼈지만 신규 인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우고 나가는 학생들이 드물죠,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기관에서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데 너무 적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제가 언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인원이 부족하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 부분은, 먼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측 도구의 대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질문합니다. 이게 3D가 들어오면 더 이상 저희들이 나설 곳이 없네요. 저희들이 할 곳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 그리고 아날로그 도구, 그러니까 디바이더, 캘리퍼스, 바디, 뭐 기본적인 탁본 재료, 이것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정확도 향상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측 기술의 상향 표준화라는 부분이, 선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 중요하고 표현력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외곽, 단면, 외형 이런 부분들은 전부 디지털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을 따준다고 하죠. 선을 따주기 때문에 3D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측 기술이 상향 표준화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물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선을 잘 못 그리는 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유물 부재의 활용,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물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핸들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스캔을 하면은 핸들링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유물 상태가 안 좋다거나 혹은 내가 없어도, 직접 그 근처에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물을 그러니까 직접 만지지 않고도 실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치3D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치3D는 이미지화된 3D 이미지를 가지고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제일 이제 기본적인 유물이죠. 고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3D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그 3주차에 약간 설명을 좀 보여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 고배 같은 경우에 일부러 색상을 뺐습니다. 색상을 빼면 훨씬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색상을 빼고 제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면, 후면, 좌측, 우측 이렇게 다 6면을 다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손 실측할 때랑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온라인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정렬이죠. 고배를 배치하는 겁니다. 방안지 위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배치되어 있지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물을 움직이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프로그램의 아치3D의 가장 첫 번째 기능 그러니까 좀 자랑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라인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유물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데 있어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중력에 의한 배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고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편은 이걸 사용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세울 수 있는 유물에 한해서 그리고 정면을 놓고 그러니까 고배의 실측의 기준은 투창입니다. 그래서 투창은 그리고 싶은 보시면은 돌려보시고 기준이 되는 투창을 정면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톤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때 미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저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장된 아까 이제 미리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컷라인 총 단면은 그러니까 축이 3개가 됩니다. 제일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심축을 위에서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위치를 바꾸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각도가 있죠. 각도가 있으면 회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파수라든가 이런 뭔가 철기 같은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단면을 자를 때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축을 3개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위를 자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유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배는 뭐 가장 중심인 이제 정면을 봤을 때 창면에서 봤을 때 딱 중심 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요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의 어떤 어 그러니까 정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지금 요 선인데 아마 제일 낮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낮게 했을 경우에 선이 펴지는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선이 펴져 버립니다. 최대한. 그래서 철기나 아주 반듯한 유물 뭐가 있을까요? 청동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써주면은 약간의 굴곡들 스캔에 의해서 아니면 녹에 의해서 구분한 것들이 많이 펴주게 됩니다. 토기는 이걸 쓰면은 안 되겠죠. 근데 자기는 이게 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기에 맞게 대부분 미들로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하이를 했을 경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점과 선이 곡률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게 쓰는 경우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철기밖에 쓰지 않습니다. 철기는 녹 때문에 부글부글하게 되죠. 그래서 총 5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녹색 부분이 저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딱 단면을 땄을 때 어, 모든 면이 다 나오면 좋지만은 이게 다 지금 물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면도 다 써야 되고 이면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히 스님들은 잘 하시겠지만 요 부분 지금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요 단면을 이 부분을 따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가서 그 다음 들어갈 게 이제 고배는 아웃라인이 필요 없고 자 클릭 기능은 아시겠지만 어, 여기 요 같은 게 내선이 지금 많이 없는데 이 내선을 그리기 위해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물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 쓰는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완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편인 경우에는 내박자라든가 이런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좀 조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예, 물론 움직여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그러니까 고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엑스레이 기능이라고 했는데 투창을 오로지 특창을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뒷면을 없애고 앞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투창을 그릴 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면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리지만 이 부분은 반전시켜서 그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외곽 라인 다 그대로 있고 여기서 봤을 때는 외곽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기능을 통했을 때는 내 면이 보이는 거죠. 안에선이 보이는 거죠. 이 기울어진 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측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편한지. 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이 되었나 안 됐나는 전부 저희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했는 부분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죠. 그리고 클릭 기능은 이렇게 작업이 됐고 컷라인은 자 이렇게 그 단면은 이렇게 따졌고 자, 총 6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일러스트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위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정렬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 뭐 정렬이나 선생님들이 더 잘 하시겠죠. 이 부분 아마 선생님들이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들 곱에서 이제 이 선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건 기준선들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선들인데 곱에서 제일 위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 컷라인 잘랐죠. 잘랐을 때 어디를 잘랐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자른 것과 그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다 지금 저희들이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배는 필요는 없지만은 저기 파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 잘랐는가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이 정렬의 위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 각도대로 이 길이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외곽 틀을 만들어 놨어요. 보이지 않는 외곽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요 유물은 아까 딱 이 단면입니다. 이 단면이고 이 단면들은 지금 보시면 외곽 틀이 더 늘어난 거죠. 이 길이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일 지금 그려야 될 부분이 이 단면이고 이 단면은 뭐 선생님 실측을 잘 하시니까 있지만 여기 맞춰서 그러니까 이 부분 나머지 요것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안 맞다 그러면은 다시 가셔서 작업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부에 이 선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탁권이죠. 탁권은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축을 긋고 외곽선을 따게 됩니다. 이쪽은 내면,
이쪽 외면 이렇게 그리게 돼. 인면, 그러니까 외인면, 내인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작업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수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면을 쓰게 되지만은 인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려줘야 된다. 그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선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조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본 기능도 마찬가지로 탁본 기능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탁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탁본 기능을 써보고 이게 지금 구입품입니다. 대학 박물관에 가지고 있던 구입품인데 이 탁본 기능을 써보고 나타난 게 이 유물이 조합된, 그러니까 여러 개 유물이 조합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물이 아니고 보시면은 만들어진 게 너무 많이 보이시죠?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본을 정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있습니다. 정면과 아랫부분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게 요 위치에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시선을 그으실 때 요 부분을 잡아서 지시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건 3D 이미지가 스캔된 부분에는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처럼 내부죠. 이 부분은 뭐 바디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스캔 영역입니다. 미스캔 영역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스캐너가 빛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스캐닝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는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석실입니다. 이 석실은 제가 띄우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띄우는 데만 이제 집에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할 때는 조금 되게 한 1분 내로 되는데 이 노트북으로 하니까 거의 3분 이상 걸려서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GPS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잡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북쪽이고 다 방향이 잡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 라인, 이거 똑같죠? 이게 지금 아마 거의 15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선이 너무 가늘어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15m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단면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에 클릭 기능도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릭 기능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작업을 하실 때 이거는 물론 저장을 해서 바깥에 꺼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이렇게 끄시고 작업을 하면서 이게 흙인지 돌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만은 흙인지 돌인지 구분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돌려보고 확대하고 하면서 구분을 작업을 그러니까 하치 3D 최대 장점입니다. 아마 이게 다른 프로그램을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3D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작업자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캡처를 해서 주는 거죠. 그 캡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실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확대하고 움직여서 이게 이 밑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돌인지 아닌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 3D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업하기엔 엄청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작업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모 기간인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을 캡처하고 입단면 같은 경우에는 다 캡처를 해서 그대로 그리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자체를 따올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이게 흙인지 돌인지 아직은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직접 따와서 그러니까 따서 그려야 되지만은 그래도 쉽게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일단 스캔만 떠놓으면 내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